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블록체인 개발자분들, 웹 개발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리액트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리액트만큼 많이 요즘 사용되는 게 바로 그 Next.js죠. Next.js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Next.js를 만든 곳이 바로 이제 벌셀이죠. 그래서 이 버셀에서 사실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 또는 좋은 모듈을 많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셀 그 GitHub에 들어가신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Next.js 나오고, 그리고 터보도 있고, SWR, 그리고 커머스, Next.js 커머스, 그리고 AI Build AI-powered application with React, Svelte, Vue, and Solid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또 재밌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헤이젤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또 있는데, 리믹스도 있고요. 리믹스도 이제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꽤 재밌는 프로젝트죠. 한 번쯤 해볼 만한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배울 만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당장 이런 것도 괜찮죠. Next React Server Component. 여러분 Next.js랑 React Server Component 이 데모 레포지토리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우리 세계 최고의 개발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 서버 컴포넌트 구성을 했을까? 레이아웃 txx 파일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children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컴포넌트는 이런 식으로 패턴이 사용되어 있고, 메타데이터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안에 로봇 명령은 이런 식으로 해놨네요. 굉장히 훌륭한 코드들을 이렇게 그냥 쉽게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이버나 우한 형제들이나 이런데 개발자분들이 쓴 코드 항상 보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세요? 아니면 다른 메이저 회사들에서 쓴 코드들 궁금하잖아요. 근데 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열려 있습니다. 다 열려 있어요. 참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제 Next.js 같은 경우에는 Generate Static From 해가지고 데이터를 먼저 패칭을 해줘야 될 때 이런 패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 이 Next.js를 안 써본 사람들은 사실 이제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난 좀 해주고 싶은데, 클라이언트까지 오기 전에 데이터를 패칭을 해주고 싶은데, 그럴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이미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만든 분들을 팔로우를 하세요. 비단 인스타그램 아니면은 트위터 이런 건 다 팔로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근데 GitHub도 팔로우를 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개발자분들이 많아요. 팔로우를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 코드를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나서 포크를 떠서 변경도 해보고, 포크 다 뜰 수 있죠. 이미 1000명이 넘는 분들이 포크를 했네요. 포크를 떠서 할 수도 있고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볼 수 있는 게 많다. 그냥 이거 만든 만든 팀에서 공개한 프로젝트들을 보면 된다. 재밌어 보이는 게 이제 종종 올라오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트렌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개발 트렌드. 그러면 개발 트렌드는 누가 만듭니까? 한국이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개발자들이 만든 대표적인 라이브러리 또는 모듈 또는 프레임워크 하나라도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단 한 개라도? 한국 개발자 그렇게 강한 우리 자랑스러운 훌륭한 기업들이 많은데 우리가 IT 강국이잖아요. 근데 IT 강국인데 잘 기억 안 나시죠? 잘 모르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개발 트렌드라는 거는 대한민국은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 개발 모듈들, 라이브러리들,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누군가를 추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T 강국일 수는 있지만 사실상 개발 면에서는
우리는 추종하고 있었다. 그러면 추종을 누구를 하면 되냐? 이 리더들을 추종하면 돼요. 제일 강력한 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팀, 개발 그룹, 회사의 레포지토리, 이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안다라는 거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새로 만들어진 레포지토리가 있고, 그리고 그 레포지토리에 보통 딱 프로젝트 시작하면은 리드미부터 해가지고 설명을 위한 그런 구성들이 완성이 되거든요. 처음에 딱 프로토타이핑이 나올 때, 그러면 그게 트렌드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이 웹은 비교적 이런 사실이 좀 덜 알려져 있는데 블록체인 쪽은 훨씬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우리 니어, 정말 훌륭한 그 레이어 1 프로젝트죠. 그래서 니어 같은 경우에도 이건 암호화폐 블록체인입니다. 이미 200개가 넘는 레포지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산하에 있는 수많은 컨트랙트랑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게 쫙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월렛 같은 것들도 있죠. 암호화폐 월렛을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제 확장 프로그램으로 브라우저 端 확장 프로그램으로 작동이 되는 것도 있고,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작동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확장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원래 소스 코드를 체크를 해보시면 된다는 점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바일에서도 똑같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도 이제 공개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이런 서비스들에도 이제 그 전면부 프론트엔드 소스 코드가 오픈된 레포지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이제 보일러플레이트를 해줄 수 있는 거죠. 크리에이트 니어 앱이라고 해가지고 니어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만약에 프로 소스 코드를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어떤 크리에이트 뭐뭐뭐 하는 그런 거를 쉽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다 처음에는 모방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모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개 중에는 소스 코드가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은 최대한 적은 거부터 보세요. 구조가 심플한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시고, 그리고 목적성을 띄고서 이제 레포지토리를 분석하다 보면은 크게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소스 코드 파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별로 없어요. 뭐야, 이거밖에 없어? 싶을 수 있잖아요. 보통 이제 테스트 디렉토리는 이제 테스트용 코드만 있다 보니까 여기는 나중에 이해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템플릿을 들어가 보니까 컨트랙트, 프론트엔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쉐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뭐 리액트로 된 거, 쉐어드, 바닐라 이런 식으로 있네요. 그러면 리액트 소스 코드를 보니까 app.js, index.js, asset, UI component.js. 너무 심플하죠? 너무 심플해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픈소스, 이게 말 그대로 오픈소스인데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은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보는 속도가 느려져요. 소스 코드를 빨리 보고 싶고 정확하게 보고 싶고, 그리고 이 소스 코드에서 문제점을 빨리 찾아내고 싶으려면은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좋은 코드를 봐야 돼요. 좋은 코드를 봐야만 내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일정 주기마다 내 코드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사실 실력이 멈춰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거죠. 더 나아질, 개선될 점이 안 보인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내 실력이 멈춘 거니까. 개선될 여지가 없는 눈을 갖고 있지 마시고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는 눈을 만들 때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쪽 소스 코드도 참조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을 모른다고 해서 굳이 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블록체인이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애초에 이제 웹 영역에 걸쳐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컨트랙트 부분도 그렇게까지 막 어렵지 않아요. 저도 한 컨트랙트를 처음 좀 봤을 때가 작년부터, 아니 재작년 말, 작년 보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좀 보는 눈이 열렸는데, 계속 보면서 코드를 쓰다 보니까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 이제 참고하시면 좋은 컨트랙트 소스 코드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니어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앱토스 같은 것들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팀들에서 만드는 그런 독자적인 블록체인 시스템이 좋습니다. 그 블록체인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블록체인에는 이제 레이어 1과 레이어 1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레이어 1이라고 하는 거는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2는 이제 블록체인들과 더 유기적으로 이제 호환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레이어 1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단의 성능 같은 거를 독자적으로 기존의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 여기 같은 거를 아예 안 쓰거나 일부 차용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만의 더 나은 블록체인 구조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몇몇의 것들은 아예 이제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상호작용이 되도록 또 개발하는 데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 중에서도 이 개발력이 굉장히 강력한 팀들이 있습니다. 이제 니어도 그렇고요. 앱토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메타에서 원래 리브라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었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달러 패권을 위협한다 이유로 이제 SEC에서 이제 철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커버그 형님께서 앞으로 절대 코인 안 하겠다, 그 각서를 쓰셨죠. 맹세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럼 리브라 팀 어디 갔냐? 바로 이제 앱토스 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앱토스가 대단한 개발팀이 구성돼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합니다, 정말. 그래서 펀더멘탈은 제가 알기로 언어를 새로 만들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언어를 아마 새로 만들었나, 아니면 아주 좀 독특한 언어를 썼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그거에다가 또 여기 이제 개발자분들이 워낙 대단한 분들이라서 여기도 이제 코드를 보시다 보면은 이제 놀라운 코드들을 또 많이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벌셀이나 뭐 니어나 앱토스나 다 훌륭한 프로젝트들이고 다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가령 여러분들 이제 벌셀의 터보라는 게 있습니다. 터보에는 보시면 이 터보 팩이라는 거랑 이 터보 래퍼라는 게 또 하위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An incremental bundler, the successor to 웹팩, 이 웹팩을 이제 계승하는 더 나은 그런 번들러라는 거 이제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빌드 시스템을 더 개선을 하겠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지금은 사실 이 터보라는 이 코드 번들러를 잘 모르고, 아마도 개발자분들 대부분이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 표준처럼 굳혀진 이 웹팩도 결국은 대체가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표준은 결국 대체됩니다. 더 나은 기술이 와서, 더 나은 프로젝트가 와서 결국은 대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와중에, 이 과정 속에서 얘네들은 그러면 어떤 이유로 웹팩보다 더 낫게 만들 거냐 설명을 하겠죠. 그럼 여기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이 터보라는 프로젝트는 래퍼랑 팩이 있는데, 이제 팩 같은 경우는 이제 웹팩을 이제 뛰어넘는 그런 거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얘네가 웹팩보다 더 나은 거냐, 웹팩은 그럼 좀 뭔가 부족한 내용이 있었던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문서에 담겨 있겠죠. 그리고 이 기술만의 어떤 특색이나 아니면 호환성이나 아니면 이걸 만든 팀이 이제 Next.js를 만든 팀이다 보니까 Next.js를 쓸 때 이걸 쓰면 더 좋은 어떤 명확한 피처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만들어서 쓰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주목을 해야 되고, 가장 베스트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와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열망이 있으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힘들다라고 하면은 유튜브라도 구독을 해야 돼요. 훨씬 더 이런 거를 많이 설명을 해주는 그런 뭐 파이어쉽이나 아니면 한국에는 뭐 코딩 애플님이나 아니면 생활 코딩, 그리고 조코딩,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벨로퍼트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구독하고서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것도 좋고, 근데 그거는 결국 정돈된 지식이에요. 그리고 비교적 늦은 지식입니다. 정말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올 정도가 되려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에서, 특히 이제 미국 개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트렌드를 타고 나면 그때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 내에서 앞서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이거 구독하세요. 이렇게 팔로우 하시고요. 그리고 관심 있는 프로젝트들 들어가서 계속 보면서, 가령 여기서 이제 Next.js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냥 보기만 하지 말고 이슈를 보세요. 이슈. 여기서 뭐하고 얘네들이 싸우고 있냐. Server Action Hydration Issue. Next 14 버전은 뭐 Build First JS Size Increased Comparison. 지금 과거 버전보다 더 늘어났다. 지금 불만부터 해가지고 뭐 논의되는 것들이 많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지금 Next.js가 마주한 문제점은 뭐가 있구나. 이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서 쓰다가 우리 회사에서도 아니면 내가 하려는 이 프로젝트에서도 이 문제점은 생길 수 있구나.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슈의 이 개수를 보라고 항상 얘기하는 게, 예측하지 못할 버그는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개발하면서 이미 다 대부분의 버그들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프랙티컬한 버그들 검색해 보시면 다 이쪽으로 옵니다. 결국 이쪽에서 오픈으로 되어 있던지 아니면 클로스드로 되어 있던지 어떤 형태로든 보통 여기에서 논의가 되어 있어요. 큰 프로젝트면 거의 100%입니다. 내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버그 역시 이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GitHub 정말 많이 보셔야 됩니다. GitHub를 본 만큼 내 실력이 상승한다. 내가 남의 코드를 본 만큼 내 코드 보는 눈도 더 확장될 거다. 더 넓어질 거다. 더 깊게 볼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서 개발자 커리어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알고리즘만 잘 쓴다고, 코드만 빨리 쓴다고 실력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좋은 코드 패턴, 이 좋은 코드 패턴은 깨어져야 됩니다. 말 그대로 깨어져야 돼요. 이 뇌가 깨어져야 돼요. 맨날 보는 코드, 맨날 쓰는 코드, 우리 사수가 쓴 코드, 뭐 선임 개발자가 쓴 코드, 맨날 그것만 보면 그게 정답처럼 보이고 그게 한계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한계에 얽매여 있지 마시고요. 그걸 깨고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커리어는 이제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갈 겁니다.